한국은 진심으로 자국민을 깊이 사랑하며 그 지도자의 결단력은 참으로 최고라는 찬사가 아시아 전역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며 악랄하게 뿌리 내린 중국계 갱단들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열망이 끓어오르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잔혹 행위를 전 세계에 고발하고 나선 한국 정부의 단호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에 태국을 비롯한 주변 아시아 국가들이 지지와 응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 범죄 조직들은 캄보디아와 미얀마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에서 어둠 속에서 활개쳤으나 태국 정부를 비롯한 주변국들은 속수무책으로 힘을 쓰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이 이토록 신속하게 움직이자 한 태국 네티즌은 드디어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대해왔다. 한국은 정말 최고다 라며 감격했습니다. 최근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캄보디아 내 납치와 감금 범죄는 국내외 한국인들의 공분을 샀고 이에 한국 정부는 전력을 다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부의 합동 대응팀은 지난 15일 그 뜨거운 현장인 캄보디아 땅을 밟았다. 국내는 물론 해외 주요 매체들까지도 김제 여교부 2차관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을 필두로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캄보디아에 도착하는 모습을 속보로 전하며 상황의 중대함을 알렸다. 한국인들이 캄보디아에서 겪은 충격적인 피해 사실이 연이어 알려지는 가운데 더욱 큰 분노를 자낸 것은 캄보디아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태도였다. 캄보디아는 이번 사건이 오로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한국에서 사기 교육부터 시켜야 한다는 식의 적반하장, 드세이 판 허장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심지어 이 와중에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 여성을 전면에 내세워 캄보디아의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얄팍한 시도까지 감액행했다. 지난 15일 캄보디아 내무부 공식 SNS 계정에는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13년간 살아온 경험을 한국인과 세계인에게 공유하기 위해 나섰다는 문구와 함께 한 한국 여성이 등장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 속에서 그녀는 캄보디아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안전하다고 힘주어 말했지만 그 경직된 표정에서는 캄보디아 정부에 의해 강요당한 것이 아니냐는 깊은 의심을 낳았다. 38년간 독재를 이어가고 있는 캄보디아의 실권자 훈센 전 총리조차도 자신의 SNS에 해당 여성들의 영상을 게시했다. 한국을 비롯한 수많은 아시아 국민들이 그곳에서 참혹한 일들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캄보디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은밀한 비호 아래 범죄 조직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계 범죄 조직들은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주변 국가들까지 로비하여 그들의 조직망을 유지하고 확장해 왔음이 드러났다. 이 악명 높은 조직은 미얀마에서 시작해 대만, 일본, 태국인을 주된 납치 대상으로 삼다가 최근에는 캄보디아로 거점을 옮겨 인도와 말레이시아인까지 무참히 납치했다. 그동안 어느 나라 국민이 납치되거나 감금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강력하게 움직인 전례가 거의 없었는데 한국인을 건드리니 한국이 마침내 움직였다며 태국의 한 방송국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태국의 대표적인 민영 방송국인 워크포인트 TV는 15일 한국 지도자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캄보디아에 있는 자국민들을 신속히 구출하라고 명령했다고 긴급하게 방송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이라 확신을 주었으며 외교부 및 모든 유관기관에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하라는 단호한 명령을 하달했다. 심지어 돈, 법률, 인력을 포함한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투입하여 속아 넘어가 강제 노역을 당하거나 납치된 한국인들을 구출하는 데 전념할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한국의 압도적인 대응에 놀란 것일까? 이전까지 꼼짝 않던 캄보디아 정부의 태도가 급변했다.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갑작스럽게 캄보디아 이민국이 한국인 80명을 붙잡았다고 발표했다. 이전에는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한국 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 송환조차 미적거리는 등 냉담하게 침묵하더니 한국 대통령이 이토록 단호한 의지를 보이자마자 모두 찾아냈다는 식의 대응을 보인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갑자기 찾아낸 이들 모두가 행복하며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쳤다는 점이다. 이는 심히 수상쩍어 보였다. 실제로 1년에 약 30만 명의 한국인이 캄보디아를 방문할 정도로 인적 교류가 활발했으나 한국 정부의 경고 이후 프놈펜 테코 공항에서 한국행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되기 시작했다. 이는 캄보디아가 관광 수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태국 매체 네이션 온라인은 한국의 직업 사기 단속, 압박이라는 제하에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취하고 있는 신속한 대응책을 보도하며 캄보디아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지고 있음을 전했다. 현재 한국은 온라인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전개 특별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급파했으며 수백 명의 한국인이 감금되거나 고문당한 온라인 사기 범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뿌리 뽑으려 한다. 한국 정부는 더 나아가 현지의 인력 공백 상태였던 캄보디아 주재 대사직에 임시로 레바논 주재 전 대사였던 정율 대사를 임명하고 대사관 내 특별 타스크포스과를 출범시켰다. 이 태스크포스를 지휘하게 된 정율 대사는 특히 주목을 받았다. 그가 주 레바논 대한민국 대사로 재임하던 시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충돌로 레바논의 폭격이 가해지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레바논에 남아있던 한국인 약 97명의 대피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직원들과 함께 가족만 먼저 고국으로 떠나보내고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레바논에 잔류했던 38명의 교민 안전을 마지막까지 책임지기 위해 현지에 남아 비상계획까지 세웠던 진정한 영웅이었다. 이처럼 자신의 안위를 바쳐 국민을 지켜낼 준비가 된 훌륭한 인적 자원들이 이번 캄보디아 사태 해결을 위해 한데 모였으며 특히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 이들은 대화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즉각 행동에 나선 것이다. 태국 매체들은 한국의 이런 행동에 찬사를 보내며 한국은 캄보디아와 대화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지만 태국은 40년을 헛되이 하고도 계속 대화하고 싶어서 한다며 자국 정부의 무력함을 비판했다. 국민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면 태국은 그저 참고 기다릴 뿐이었다. 이러한 단호한 대응의 일환으로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 파견 경찰관 수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4일 경찰 내부 통신망에 올라온 캄보디아 대사관 협력관 모집 공고의 지원자 중에서도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다. 바로 2017년 어금니 아빠 수사를 담당했던 강원경찰청 간구역 형사과정이었다. 조직폭력배 수사 경험 풍부하고 마약, 방화 등 강력범죄 수사를 담당했던 베테랑인 그는 마지막 열정을 자국민 보호에 바치고 싶다는 뜨거운 의지를 밝혔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사기 범죄의 대부분은 중국계 폭력 조직, 특히 삼합회로 불리는 핵심 집단과 연관되어 있다. 이 중국계 조직들은 제도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고 때로는 지역 지배층의 비호 아래에서 불법 사업을 대담하게 확장하며 부를 누려왔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한국이라는 호랑이의 수염을 잘못 건드렸음을 깨닫게 되었다. 한국은 과거 자국민 구출을 위해 성공적인 군사 작전을 수행한 전례가 있으며 만약 상황이 극도로 심각해진다면 군대까지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비록 군대 파견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태국과 주변국들은 한국의 군대가 중국 범죄 조직을 깨끗이 소탕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에 한 아시아 네티즌은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이다. 한국군이 두 방향으로만 움직이더라도 크메르 캄보디아 측은 전멸할 것이라며 한국의 압도적인 국력을 찬양했다. 이처럼 국가가 국민을 위해 전력을 다해 움직이는 드라마틱하고 통쾌한 현장 소식, 한국 정부의 단호한 결단력과 영웅들의 활약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